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계열 2024 대입 전형 분석 및 대비 방안을 강의할 울산 동천고등학교 교사 신광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학 계열 현황 및 2024 모집 인원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다음 2024 대입 의학학 계열 전형의 변화와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 대입 전형 결과가 아직 어디가나 대입 전형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 탑재되지 않아서 그 전에였던 2022 대입 전형 결과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지원에 참고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 대입 의학학 계열 대비 방안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학학 계열 현황하고 2024 모집 인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의학과 전국 지역별 의학과 현황하고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모두 39개 대학에서 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9개, 인천에 2, 그다음에 경기 하나, 강원 넷, 대전 셋, 충남 2, 충북 2, 그다음에 대구 넷, 경북 하나, 부산 넷, 경남 하나, 울산 하나, 광주 2, 전북 2, 제주 하나, 이렇게 해서 모두 39개 대학에서 3,017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 이 모집 인원을 지역별로 구성 비율을 한번 따져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33%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전, 충남, 충북, 충청권에서 13.9%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까지 해서 영남권에서 26.8% 학생들을 이 지역에서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북 이렇게 해서 전라권에서 16.1% 학생을 모집합니다. 울산이 속해 있는 영남권이 26.8%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인원들 모집하기 때문에 영남 지역 학생들에게 의학과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좀 더 기회가 많은 그런 학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치의학과 현황하고 모집 인원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에 경희대, 서울대, 그다음에 연세대 3개 학교가 있고요. 강원에 강릉 원주대 학생 모집합니다. 충남에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70명 모집이 있고요. 대구에는 경북대학교, 그다음에 부산에 부산대학교, 광주 전남대, 조선대, 전북 원광대, 전북대 해서 전국에 모두 11개 대학에서 치의학과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 지역별 모집 인원의 비율을 보면은 서울이 29.4%로 가장 많은 편이고요. 대구, 부산 이렇게 본다면 대구가 좀 더 많죠. 9.5%, 부산은 6.3% 정도이고, 자, 치의학과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주, 전북, 그러니까 전라권에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다음으로 전라권이 많기 때문에 치의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은 자기가 속한 지역, 특히 부울경 지역 학생들이라면 부산과 이제 수도권 또는 이제 전라권으로 진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의학과 현황하고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경희대에서 108명을 모집하고요. 경기에 가천대, 강원에 상지대, 대전에 대전대, 충북에 세명대, 대구에 대구 한의대, 경북에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지금 YG 캠퍼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동의대, 부산대,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역 동신대, 전북 지역 우석대, 원광대,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2개 대학에서 자, 인문 자연합해서 학생들 이렇게 모집합니다. 다음 지역별 수의학과 현황하고 모집 인원을 보시면요. 서울에는 서울대 건국대에서 110명을 모집하고요. 강원대, 그다음에 대전의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그다음에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모두 11개 대학에서 496명을 모집합니다. 그 모집 인원의 구성비를 본다면은 서울이 22%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대가 12%로 그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치의회나 수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모집 인원이 많은 모집단은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학과 현황과 학생 모집 인원을 보면 서울에는 9개 대학에서 641명 학생 모집하고요. 인천에 2개 학교, 경기에 5개 학교,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각각 한 학교씩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에는 경북대 해명대 2학교고, 경북에 대구 가톨릭대, 영남대, 그다음에 부산에는 경성대, 부산대, 경남에 경상국립대, 인제대, 그다음에 전라도, 그다음에 제주도까지 이렇게 전국에 모두 37개 대학에서 1,745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중에 이제 특이한 것을 보면 서울에 9개 대학 중에 4개 대학이 여대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 약대 지원을 희망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지역의 지역 인재 전형을 노려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여대들의 의외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대를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48.6%, 전체 50% 가까운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9.2%, 그 다음에 영남권에서 20%, 그 다음에 전라권에서 17.4% 정도 약학대학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의학학 계열 시기 및 전형별 모집 인원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의예과는 수시에서 1,854명, 정시에서 1,163명 이렇게 모집해서 총 3,017명 모집하고요. 치의에는 수시에 365명, 정시에 266명 해서 631명 모집이 있습니다. 한의학과 수시에서 490명, 정시에서 235명, 725명 모집이 있고요. 수의에는 수시에 322명, 정시에 175명, 총 497명 모집이 있습니다. 약학과는 수시에서 1,007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738명에서 1,745명 모집이 있어서 의학학 계열 전체 모집 인원은 수시 4,038명, 정시 6,615명 이렇게 모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이 모집 전형별 모집 인원을 분석해 봤을 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 치의회 같은 경우는 수시에 종합전형 모집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회, 수의회, 약학과는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시에 치의회를 준비한다면은 종합전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한의회와 수의회, 약학과를 진학하려고 마음먹는다면은 지역 인재 중심에서는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인원 대비해서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의예과가 전체 인원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자, 정시 인원이 일단은 전형별로 구분해 봤을 때는 가장 인원 분포가 비율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시에서 교과와 종합의 인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교과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치의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조금 높긴 하지만 수시에서 종합전형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한의회, 수의회, 약학과에서는 정시 비중이 일단은 약학과에서는 좀 높은 편이고 수의하고 한의 같은 경우는 정시 비중이 좀 낮으면서도 학생부 교과, 수시 교과 전형의 인원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전형별 학생 구성비를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대체로 정시의 비중이 수시의 각 전형별로 봤을 때는 정시의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 치의의 수시의 종합전형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교과 전형의 비중이 수의 한의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의예와 약학과는 그래도 종합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각 전공별로 이제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어서 전형별 모집 인원 구성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이 7.8%밖에 되지 않고요. 종합 전형이 41%, 그다음에 정시가 43.5%. 그래서 수도권 의예과 진학하겠다고 마음먹는 학생이라면 종합 전형과 정시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자,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지역 의예학과를 노리는 학생이라면은 교과 전형과 정시를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치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의 이제 치의학과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이 수도권보다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시도 수도권이나 지역이나 크게 차이 없이 42%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치의학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일찍부터 종합 전형을 대비해서 진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의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방에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시 비중 지방 한의학과 같은 경우 좀 낮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한의회는 원래부터 이제 이 한의회 모집을 하던 학교들이 지방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지방 학교의 특성상
교과와 지역 인재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 인원을 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의학과를 봤을 때 교과의 비중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대, 건국대 그 두 학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종합전형과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의 이 진학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느냐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서 진학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도 지역 약학과는 교과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다른 어떤 전형들보다 다른 그 전공들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수도권 약학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종합전형과 그다음에 정시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염두에 두고 진학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예과 각 전공별로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탐구의 반영 과목 수 및 반영 방법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예과 같은 경우는 두 과목 평균을 반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따로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한 과목 반영한다면 두 과목 평균보다는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적은 편이고요. 평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일단 많은데 절사하겠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평균과 절사의 차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두 과목의 평균 점수가 만약에 1.5라고 나온다면은 평균을 반영한다면 5는 반올림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친다면 2등급에 해당합니다. 근데 절사는 소수점을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소수점을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1.5라면 1.5의 소수점 0.5를 버렸을 때 결국 1등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절사와 평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탐구 두 과목 모두를 잘할 수 있는지와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좀 약한지에 따라서 절사하는 학교와 평균으로 반영하는 학교 또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는 이렇게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필수 반영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 의예과나 이 의학 계열의 학과들, 의학학 계열의 학과들은 대체로 미적분과 기하, 그러니까 자연계 성향의 수학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학 포함하는 학교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드시 선택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국어 또는 수학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는 영어는 이제 미반영한다 이런 학교들도 있으니까 이제 단순하게 몇 개 합 얼마 이내 요것만 가지고 최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정 영역 또는 과목 선택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학의 미기 선택했을 때 가중치를 준다거나 과탐 투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확인해서 이 최저 기준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 삼합 3인 학교가 가천대, 계명대, 인하대, 그다음에 삼합 4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삼합 4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합 5라면 4보다는 좀 더 약한 경우이겠죠.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렇게 삼합 5, 삼합 6으로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 4가 일단 대체적으로 의예과의 일반적인 최저 수준이다. 그다음에 학교별로 과학의 과목 반영하는 과목이 한 과목인지 두 과목 평균인지 절사인지 이런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대가 이제 4개 각 두 과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높게 잡는 학교들이 사합 5 정도를 잡습니다. 을지대, 연세대, 미래, 그다음에 가톨릭대, 직윤, 전북대, 영남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에서는 사합 5로 제시하기 때문에 사합 5라면 지금까지 제시되는 어떤 그 수능 최저 기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합 5 중에서도 과학 과목 두 과목 평균을 보는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이 가장 최저 맞추기 어려운 학교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사합 6이라면은 5보다는 좀 더 완화된 상태이고요. 을지대 지역이나 전북대 지역, 동아대, 순천향대 정도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이 건양대 면접, 연세대 추천형, 그다음에 인제대 농어촌 전형 요 정도가 있습니다. 건양대 면접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이제 굉장히 그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요.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심 면접으로 나와서 결국 면접에서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1차 면접 대상이 되는 1차에 통과하는 배수를 5배수로 두는데 지원자들의 지원 성향이 한 그 5배,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면접 대상이 될 것이고 면접으로 학생을 가르는 그런 전형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최저를 두지 않는 학교는 없는데 삼합3위, 인하대, 연세대, 미래 이 정도이고요. 삼합4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톨릭대, 경희대, 성균관대, 경북대, 부산대 지역 인재 정도. 그다음에 사합5가 중앙대, 사합6이 아주대. 자, 이렇게 논술에서도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최저를 두고 있는 기준들인데요. 2합2 연세대 활동우수에서는 국어나 수학을 필수로 하나 넣어야 되고 영어는 3등급 이내로서 그게 실제 이 최저 합 기준에는 영어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천대 3합3 그다음에 3합4의 학교들이 교과 전형에서 3합4를 했던 학교들이 대체로 종합 전형도 3합4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3합4 종합에서는 3합5 이렇게 좀 낮춰서 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3합6, 3합7 서울대 지규는 3합7로 모든 전공들 모든 모집 단위가 공통이고요. 4합5로 좀 높게 잡는 학교들이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고려대, 학업우수자. 그다음에 4합6 연세대, 미래, 지역. 그다음에 종합 아주대, 동아대 정도가 있습니다. 종합에서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이제 서울대 일반, 고려대, 계열적합, 그다음에 고른기회, 성균관대, 그다음에 경희대, 내오,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 이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소수자 전형이나 지역에 이제 이 종합 전형에서 최저를 두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같은 이런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이나 그 준하는 그런 대학들이 최저를 종합에 최저를 두지 않는 이유는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예과에서 수능에서 확통 응시자도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요 수학의 응시 제한을 푸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화여대 정시 인문 8명 모집에서는 확통 응시자 지원 가능하고요. 성균관대 수시 정시에서 수학이나 탐구에 필수 선택 지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과학 한 과목 필수로 응시하고 응시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두고 있고요. 건양대 수시 정시에서 최저 기준에 수학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요. 과탐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순천향대 수시에서 교과 전형, 메타버스 전형, 지역 기초 전형에서 확통, 그러니까 수학의 과목 지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고신대 수시 교과에서 일반고, 지역, 그다음에 농어촌에서도 과목 지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지대에서는 수시 교과에 지역균형, 지역 의료의 인재, 농어촌 등에서 확통 지원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전형 지원 가능 대학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수시에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뭐 확인할 기회가 없으니까 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학 선택 미지정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확통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고득점,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 지원 기회를 막는 것들이 좀 불공평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려는 그런 대학들의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치의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들인데요. 보면은 삼합사가 지금 제일 높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예과보다는 그렇게 이제 아주 높게 제시하진 않는다. 의예과는 4합 5까지도 갔었는데 치의에서는 이제 3합4가 제일 높은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3합7까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최저 기준에서 아마 의예과보다는 좀 더 받치기 쉬운 유리한 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연세대는 최저가 없고요. 그다음에 종합에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서울대 일반은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치의학과 확통 응시자 지원 가능 대학은 강릉 원주대, 그다음에 원광대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한의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네, 교과에서 2합 2부터 출발해서 3합 4, 3합 5, 3합 6, 3합 7, 이제 4합 5까지. 4합 5라면은 아까 봤던 의학과 최고 수준이겠죠. 그런데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탐구 가능하고 직업 탐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가능하도록 조금 많이
열어놓은 어떤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많은 학교들이 3합 5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의예가 만큼 높지는 않다. 그다음에 논술에 모집 있는 경희대 같은 경우 3합 4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 인문계열 지원 가능 대학은 다른 전공보다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한의학 자체가 한자에 기반하고 있는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적 어떤 소양이나 인문학적 어떤 능력을 가진 학생들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단위가 굉장히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수의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 이제 3합 4 기준은 건국대 논술 정도에 있고요. 나머지 3합 5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의예나 치의예보다 한 단계 좀 낮은 그 위치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의예나 치의예만큼 높지는 않다. 그래서 내신 그 교과 성적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의예 치의에 지원하기에 최저 맞추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아마 수의예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수의예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또 수의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3합 6에서 7 정도가 지역 국립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 수준에서 제시하는 최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상국립대, 건국대, 서울대 일반, 제주대, 충북대 종합 1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종합해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의예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학과 수능 최저 기준인데요. 이제 3합 4로 제시한 학교들이 좀 높은 편이겠죠. 그다음에 중앙대 직윤 같은 경우 4합 5로서 거의 그 의예과의 최고 높은 수준의 최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 학교들은 대체로 3합 5에서 3합 6 정도에서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학과 수능 최저 중에서 논술 전형 연세대 송도는 지금 수능 최저를 두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3합 4, 3합 5, 4합 5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약학과 학교들을 중심으로 조금 수능 최저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학교들 보시면 2합 2가 있고요. 그다음에 3합 4, 3합 5, 3합 6, 그다음에 3합 6, 3합 7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최저를 두고 있지 않은 학교들도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이 다수 수능 최저를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학과에서 수능에서 약학과 지원자 중에 수능에서 확통 응시자도 지원 가능한 대학은 성균관대, 그다음에 동국대 메디컴 논술, 그다음에 이화여대 종합. 자, 여기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의학학 계열의 지역 균형,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지방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뽑는 어떤 그런 전형들 말이겠죠. 뭐 수도권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대학들은 추천형이라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역 균형 또는 추천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과에서 교과 전형으로는 73명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으로는 64명 모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두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는 수의예 교과 전형에서 건국대학 학교는 수능 최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의예, 치의, 한의예 그다음에 약대 모든 학교들은 수능 지역 균형 전형 또는 추천형 전형은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이 옆에 가로에 있는 것은 모집 인원입니다. 그래서 각 모집 단위별로 봤을 때 각 그 전공별로 봤을 때 모집 인원들이 전체 비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학생들 중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서 내신 성적,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이런 지역 균형으로 수도권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진학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울산 학생들 지원 가능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울산 학생들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 대학에 지역 인재 전형 지원 가능하고요. 자, 의예과 같은 경우 부산대, 경상국립대,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 울산대까지 해서 모두 294명이 지역 인재로 모집을 합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전체 모집 인원의 80%를 지역 인재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40%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데 80%를 모집한다라는 것은 결국 지역 인재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시에 전체 인원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고요. 정시에도 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2명은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그럼 지역 학생들에게는 의학계열, 특히나 의예과 진학하기에 이 울산,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 부울경 지역이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평균으로 봤을 때는 49% 정도인데 이 부울경 지역은 거의 64% 가까이를 전체 모집 인원의 64% 정도를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부울경 지역, 특히 영남권 지역의 의예과 모집 인원이 전국적으로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그 높은 편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교과로 30명, 30명 모집하고요. 종합으로 33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논술로 15명 모두 지역 인재고요. 정시에도 22명입니다. 그다음에 전형의 전형 방법들을 보시면은 보실 바와 같습니다. 부산대가 2024학년도 올해부터 교과 전형에서 서류 20%, 그러니까 이것은 학업 역량 평가라고 해서 20%를 반영한다고 공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강에서 발표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전형이든 수시에 모집하에서는 삼합사의 그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필수로 반영하고요. 의예과는 과학탐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은 지역 학생들한테는 이러한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자, 경상국립대 교과로 32명, 종합으로 3명, 정시로 19명. 그럼 경상국립대에 지역 인재로 지원하겠다라면 교과 전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선시해야 되겠죠.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지역 인재 같은 경우 3합6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과학 과목은 2과목의 평균에서 절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보다 좀 더 유리한 경향이겠죠. 최저가 부산대보다 낮고 대체로 의예과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 내신 성적, 교과 성적,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교과 성적의 수준에 따라서 최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최저에 적합한 학교를 지원 전략 그렇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 전체 모집 인원 중에 62%를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인제대는 지금 보시면은 부울경 지역 그 모집 단위 중에서 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인제대가 서울에 병원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익숙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좀 다른 대학보다 높고 목표로 오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지역 인재의 선발도 중요하지만 역시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제대 교과로 28명 지역 인재 선발하고요. 정시로 15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4개 영역 모두를 반영하는데 각 2등급, 그럼 4, 8에 해당하는 그보다 좀 더 높은 편일 수 있겠지만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고신대는 모두 이제 모든 어떤 모집 인원의 5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데요. 교과로 25명, 그다음에 정시에 13명 해서 부산대와 같은 삼합사의 수능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대는 교과 18명, 종합 12명. 여기서 가로 안에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역 인재 기회균형 또는 지역 인재 저소득층 자녀. 자, 이렇게 추가 모집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동아대 같은 경우는 제 모집 인원의 86%를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4합 6이기 때문에 이게 의예과 중에서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겠죠. 좀 높은 비중이 또 조금 최저의 수준이 또 높은 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지역 인재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제 40%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 부울경 지역 학생이 40명 중에 15명, 그 다음에 1명의 지역인재 기초, 고른인재 전형까지 해서 16명 지역인재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역인재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 기준이겠죠. 수시에 수능 최저 기준 없는 학교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학교가 경상국립대 3합 6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최저를 맞춰야 될 것이고요. 최저가 낮을수록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저를 높은 학교 기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것들이 지역 인재에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치의회, 한의회, 수의회, 약학과에 지역 인재 지원 가능한 대학들과 모집 인원들을 쫙 보시면은 부산대, 치의회, 한의회, 그다음에 약학과 모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치의회는 88%, 한의회는 75%, 그다음에 약학과 80%까지 해서 대부분 75%, 80% 넘게 지역 인재 선발을 하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 지역 특히 울산 지역 학생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을 의예과뿐 아니라 다른 의학학 계열 모든 학과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의회 동의대 같은 경우 31%입니다. 이게 이제 40%를 못 채우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이 최종 선발 인원의 40%만 되면 되기 때문에 31%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약학과의 수의예과는 경상국립대 46%, 40%를 약간 넘는 수준이죠. 수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로만 모집하기에는 워낙 지역별로 한 학교씩만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결국 다른 지역까지도 중복 지원을 복수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역 인재 비중을 높이는 데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의회는 또 이제 그런 어떤 제한에서 좀 자유로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학과는 부산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인제대까지 이렇게 4개의 학과에 지원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집 인원들이 이렇게 부산대 수시 36명, 정시 12명, 경상국립대 수시 9명, 정시 6명, 경성대 수시 20명, 인제대 수시 9명, 정시 6명 이렇게 지역 인재 선발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수시 지원자들은 뭐가 중요하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의예과만큼 높은 학교도 있고 높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내신 성적과 또는 수능 최저 충족 가능 여부를 가지고 지원을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학학 계열 전형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작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요. 대체로 보면은 정시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30명 정도 줄었고요. 수시의 인원, 그 인원이 거의 다 넘어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146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시 중에서 늘어난 전형들을 보면은 교과, 종합, 논술 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가감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의예, 치의예, 그다음에 수의예, 약학에서는 보면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에서 늘어나는 인원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 비중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정시의 비중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네, 의예과 대학 및 전형별 인원 변화를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경희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에 교과 위주 전형 모집 전형을 늘리면서 그쪽으로 인원이 조금 수시에서 이동해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로 쭉 봤을 때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정시 인원들이 수시로 많이 넘어오는 경향이 있고요. 수시에서 교과를 늘릴지 정합을 늘릴지는 전형 결과를 분석한 대학들마다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교별 인원 변화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이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특성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들이나 전략들도 조금씩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치의학과 대학의 전형별 인원 변화를 쭉 보시면은 어떤 특별한 변화는 띄지 않습니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학생들을 이동시킨 경향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종합에서 교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교과에서 종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정시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학교마다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향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대체로 수시 쪽에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수시에서는 교과 인원 늘어난 학교들이 종합 인원 늘어나는 학교보다는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정시는 보면은 인원이 좀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의학계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시 인원들을 수시로 조금씩 보내고 있는 어떤 특성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수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시에서 인원이 늘고 있죠. 늘어나는 인원 중에 종합 전형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약학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정시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나는 학교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수시 인원이 정시 인원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교과로 갈 것이냐 종합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역시 약간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수시 인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예과 학교별로 중요한 어떤 전형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통합 전형을 종합으로 신설했고요. 농어촌 전형을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모집 시기를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과탐은 서로 다른 분야의 1 플러스 2 또는 2 플러스 2 조합 응시 조건을 폐지합니다. 그럼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폐지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의예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성향 풀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다른 어떤 대학들이 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과학의 2 과목을 지원 응시한 학생들 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대하고 연세대 같은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1단계 6배수를 5배수로 줄였고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열 적합형 2단계 면접을 40에서 50% 면접 비중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14명을 증가 인원을 늘렸죠. 수시에서 옮겨왔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하면서 이 인원이 배정된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수능 최저 조건에 탐구 한 과목, 탐1, 탐2, 탐구 2과목을 각각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과학 한 과목 이상은 과학을 응시하도록 제시했고요. 수학 선택 과목 구분을 없앴습니다. 확통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4합5를 3합4로 바꿨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전형명을 바꿉니다. 다빈치 정인재를 CAU 중앙대학교, 그다음 융합인재 전형으로, 그다음에 탐구형 인재를 CAU 탐구형 인재로, 그다음에 영어를 반영할 때 1,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저소득층 지역인재 종합을 신설해서 3명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 방법의 변화로서 학업 역량 평가 20%가 신설되었습니다. 울산대는 이제 논술 전형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기초 차상위 신설 1명 모집합니다. 수능 최저를 세계 3합에서 3등급에서 세계 합 3, 그러니까 세계 1등급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에서 3합 4로 지금 다소 낮췄습니다. 경상국립대 교과 기억인재와 종합전형 수능 최저를 완화해서 합 5에서 합 6으로 낮췄습니다. 과탐 2 과목 소수점 절사로 전형 반영 방법 바꾸고요. 내신 반영에서 사회 교과를 빼고 국영수 과학 과목을 내신 교과에 반영합니다. 동아대학교는 지역인재 종합과 그다음 지역인재 기회균형 종합을 신설해서 모집합니다. 네. 다음 치의의 한의의 변화인데요. 부산대학교 교과 전형 방법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이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 방법 단계별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내신 반영 방법을 사회를 포함하고 진로 선택은 미반영하는데 대신에 교과 역량에서 아마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경희대는 종합 평가 요소를 바꿔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3가지로 이제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바꾸고요. 논술 전형을 논술 70% 반영해서 100% 반영 논술로만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어촌 종합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 방법을 서류평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바꿉니다. 20% 부산대와 같이 학업 역량평가 20%가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를 3합 3에서 3합 4로 완화했습니다. 한의예과 경희대 인문은 수학 확통 및 사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해서 자연계열 학생 지원을 막았고요. 자연은 수학 미적 또는 기하 그다음에 과탐 지원자만 지원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음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을 폐지하고 논술 모집을 신설해서 5명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 방법을 바꿔서 학업 역량 평가 반영하고요. 동의대 지역인재 저소득 지정 신설을 해서 모집합니다. 탐구 반영을 2과목 합니다. 동국대 Y자 캠퍼스
고른 기회 투 전형 모집 폐지하고 내신 반영의 사회교과를 포함하고요. 교과 수능체제 영어 별도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전형 수능체제 영어 사용 가능하도록 반영했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수학, 미기와 과탐만 지원 가능하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대전대학교 교과 반영 방법을 바꿔서 학년별 비율을 폐지해서 전학년 같이 공통으로 보고요. 회화인재 모집 수능체제를 신설합니다. 그다음에 수학 탐구에서 선택 과목 구분 없도록 풀었고요. 탐구에 한국사를 포함한 가능 조건도 폐지합니다. 수의학과 건국대 농어촌 전형 정치로 모집하고요. 강원대 미래인재 원 전형을 신설해서 모집합니다. 수능 최저 적용 기준을 3합 7에서 3합 8로 완화하고요. 영어 한국사 별도 기준 적용을 폐지합니다. 그다음에 과탐의 개별 과목 적용 및 그다음에 과탐 동일 과목의 1+2 불인정 조건을 폐지해서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경북대학교 농어촌 전형을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 방법을 변경해서 서류평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경상국립대 내신 반영해서 사회교과를 미포함 배제합니다. 그다음에 약학과 부산대 이제 다른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운영하고요. 그다음 경상국립대 이제 교과 일반에서 수능 체제를 강화해서 3합 6을 3합 5로 그다음에 종합 1단계 3배수를 5배수로 확대해서 산발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 자 1번 일반이나 지역인재 농어촌 모두 수능 체제를 강화해서 3합 7을 3합 6으로 제시했고요. 종합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수능 체제를 폐지하고 과탐을 한 과목 반영하도록 최저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내신 반영에서 사회 과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성대학교 지역인재 저소득층 신설 모집하고 정원의 수능 체제를 3합 5에서 3합 6으로 완화합니다. 인제대학교 지역인재원 면접 지역인재2는 교과 100% 해서 2개로 구분해서 모집하고요. 덕성여대 수능체제 과탐 한 과목 반영으로 변경합니다. 동덕여대 자, 종합전형 신설해서 수능체제를 적용해서 모집하고요. 수능체제를 2합 4에서 2합 3합 6으로 변경합니다. 영남대학교 수능체제를 4합 6에서 3합 5로 완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의학학 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적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기준 선발 아닌 입학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역 애들 학생들만 많이 온다 그러면은 모집 요강성에서 이 인원을 뭐 40%까지 두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중 신입생들부터는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들어가서 졸업하는 조건이었는데 이제 중학교까지도 비수도권의 중학교를 진학해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과 졸업 모두 해야 되는 조건으로 강화한다는 점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40%라고 제한했지만 49%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배정을 했고요. 부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4%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늘어나는 건 지역 학생의 의학학 계열 진학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학생들과 다른 지방에 갈 수 없는 지방 학생들이 지역인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결국 수도권에 같이 지원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수도권의 합격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에 특히나 수도권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수도권에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합격 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인재의 교과가 많다 보니까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이제 선택형으로 이제 바뀌어서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죠.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져오는 의학계열의 영향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2021학년도에 수학이 가나형으로 분리돼 운영됐었죠.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가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가를 마지막까지 수능까지 선택하는 학생의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한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학년부터 이제 선택형으로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하고도 같은 점수를 내다 보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95% 가까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미적이나 기하를 친 학생들의 1등급 인원이 17,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가나형으로 분류되었을 때보다 3배 가까운 인원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에서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경쟁이 좀 쉬워진 경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부담 없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 미적분, 기하 또는 언어 매체에 응시한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의학학 계열에서는 수학 기준으로 수능 최저 충족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굉장히 상향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을 좀 더 완화해서 쉽게 만든다면 다른 쪽에서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의학학 계열에 지원하겠다고 맘먹는다면은 특히나 교과 내신 전형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내신 합격자의 내신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감안해서 내신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변화 중에 하나는 의과학대학원의 신설 분위기입니다. 자, 포스텍이 이제 올해부터 8년 과정의 의과대학원을 50명 운영하는 학교로 5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속 스마트 병원을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은 의사가 아니라 의과학자가 되는 거겠죠. 카이스트도 의공학대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과학기술을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꾸어서 부속 병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도 지금 2024년 개원 목표로 의과학원을 개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대하고 지금 울산대 의대와 학생들을 서로 교환해서 수업 들을 수 있는 체제로 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나 이렇게 의학학 계열로 대학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대학에 있던 비슷한 다른 전공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의과학대학원 쪽으로 가서 의과학자, 그러니까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길을 걷는 것도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학자가 의사 면허를 갖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의사 면허가 지금 현재는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학 계열 전형의 특징들을 본다면 같은 전공에 중복 지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꼭 거기를 가야 돼라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상위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제 굉장히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교과 및 정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을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단계 배수 안에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결국 이월을 하는 인원들이 많겠죠. 그다음에 수시는 이제 수도권은 종합 전형이 중심이고요. 지방은 교과 전형이 중심이고 지방은 지역 인재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지역 균형 인재 모집 비율은 전체 모집 단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지역 인재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대학의 어떤 폭이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를 분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할 텐데요. 아직 이 2023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상담이나 어디가 이런 곳이나 아니면 대학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022학년도 기준으로 일단은 아직 2022학년도 2023학년도가 전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표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2023학년도 전형 결과와 여러분들의 성적을 비교해서 지원 가능 여부 또는 지원 전략들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예과 수시 교과 전형 입학 결과를 쭉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자 보시면은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5를 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40까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충원 인원들도 보면은 많은 경우는 이제 모집 인원 수준을 다 넘어서고 있죠. 그다음에 70% 컷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난 70% 컷입니다. 그대로 이제 30%가 더 있겠죠. 그다음에 합격 사례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는 최초 충원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 비율입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환산하는 기준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성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합격자들의 성적이 굉장히 이제
높은 경우들 많죠. 그래서 1.2 넘어갔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은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학교들인 경우들이고요. 1.3, 1.4, 1.5를 넘어가는 학교는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1.3에서 1.4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의예과에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라인이 아니냐. 근데 저런 경우도 거의 마지막 사례에 해당한다면은 뭐 해마다 어떤 견영 결과에서 합격을 담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 경쟁률은 한 20대 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원율은 100% 이상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은 1.0에서 1.3 정도 요 수준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한 이후에 내신 성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종합전형 전형 결과를 보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종합전형이라 하지만 1.4 이내인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학교들이 1.8, 1.뭐 이렇게 9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라고 했을 때도 다른 어떤 모집 단위와 다르게 교과 내신 성적의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교과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20대 1에서 30대 1 정도 수준에 나타나고요. 단계별 전형은 충원율이 좀 낮은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1.0에서 1.5 수준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의 정시 전형 결과들을 쭉 보시면요. 대체로 이제 등록자들의 70% 평균 100분위 수준입니다. 여기서 등록자들의 최종 등록자의 70% 평균 100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별로 반영하는 비중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다음에 영역별로 봤을 때 어떤 그런 70%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들은 또 평균하고 봤을 때 다릅니다. 특정 영역에서 평균이 좀 낮게 나타난다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어떤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어떤 영역들의 이 높은 어떤 수준이 조금 낮게 보이는 어떤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에서의 이 70% 컷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정시 합격자들의 성적은 98에서 99% 정도 수준에 해당하고요.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96, 97 이런 수준까지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93까지 나왔지만 저것이 93이 순수하게 평균적으로 전 과목의 전 영역의 93%를 맞췄을 때 가능하다라는 수준은 아닙니다. 대체로 수학과 국어와 수학의 평균 100분위를 봤을 땐 거의 대부분 학교가 98에서 99%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8, 99% 정도의 수준을 내지 못한다면은 의예과 합격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국수단 100분위 평균은 96에서 99% 정도의 학교들이 걸쳐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국수만 봤을 때는 98에서 99 정도는 충분히 맞춰야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93.5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국어가 99, 수학이 98, 탐구가 90.3, 90.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평균 성적만 가지고서 지원 가능하다고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어, 수학이 98, 99%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신대의 경우도 96.5 정도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국어가 20%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영어, 탐구 수학 영어가 30%, 탐구가 20%거든요. 근데 국어가 20%인데 97% 평균 70% 컷이 97%였고요. 수학은 30% 반영되는데 99%였습니다. 그다음 탐구가 20% 반영되는데 91%였기 때문에 그러면 96.5 정도 수준에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수학의 70% 컷의 100분위 성적은 98%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의학과 수시 전형 결과인데요. 자, 보시면은 경쟁률은 20대 1에서 30대 1, 또 심한 경우 48대 1, 83대 1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원율은 다소 낮은 경향이 있고요. 내신 등급은 1.4에서 1.8 정도 위치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의예과만큼 높지는 않아도 1.5 선에서 1.5에서 1.6 선에서 지원 전략이 조금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의학과 정시 전형 결과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칸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70%의
뭐 100분위 평균만을 제시하지 않고요. 100분위 70% 컷 위치의 100분위 평균은 가로 안에 있는 숫자이고요. 제일 앞에 있는 숫자는 국어, 그다음은 수학, 탐구 순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이렇게 쭉 본다면 국어 수학에서 99%, 98%를 벗어나는 학교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의의 정시 같은 경우다 이 정도라면 의예과 정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기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수단 100분의 평균은 95에서 98이지만 수학과 국어의 100분위는 98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의 수시 전형 결과를 보시면요. 자, 대체로 경쟁률이 10대 1에서 30대 1 정도 내외에 위치하고요. 충원율은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수의를 넣는 학생들은 이제 지역마다 중복 이렇게 지원해서 한 학교 합격할 수 있다면 다른 학교에서는 또 이제 이름을 빼겠죠. 그럼 이제 거의 충원 합격자로 이렇게 충원 인원으로 다시 충족될 겁니다. 내신 등급은 1점에서 1.7 정도 수준에서 지원 가능하다. 1.7 같은 경우는 거의 끝자락에 위치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수준에서 이제 지원 가능한 학교들을 하나 찾아낼 수 있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과 정시 전형 결과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국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수학에서는 98%, 99%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학 계열 지원하면서 수학 성적에서 98이나 99% 정도 내지 못한다면 정시 지원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의학과 수시 결과를 보시면요. 경쟁률은 10에서 30대 1 정도 수준이고요. 충원율은 100% 내외 정도 됩니다. 내신은 1.2에서 1.8% 정도인데 학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1.5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가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최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지금 대전대 교과 중점 같은 경우는 1.06에 70% 컷이 형성되거든요. 이건 이제 학교의 전형을 살펴봐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1.3, 1.4, 1.5 정도 수준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를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과는 나옵니다. 정시 결과이거든요. 정시 결과도 보면은 대체로 95에서 98% 정도. 근데 인문이 오히려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인문계에서는 거의 최상위권 수준의 학생들이 한의학과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약학과 수시 전형 결과를 보시면은 대체로 경쟁률은 30대 1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대체로 10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 내신은 1.1에서 1.5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 중에서 약학과가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합격선이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까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최저가 좀 약한 경향이 있어서 이제 내신 성적은 좋으면서도 최저에 조금 불안한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학과 지원하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약학과의 정시 전형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상위권 대학, 수도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뭐 어쨌든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98% 이상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수학은 98에서 99 정도 수준이 나오고 한 94에서 96% 내외에서 평균적으로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됩니다. 자, 토시 논술 전형 결과거든요. 이거는 사례 건수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조금 나오는 학교는 경북대, 그다음에 부산대 정도죠. 근데 경북대, 부산대가 특히 부산대는 지역 인재이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북대, 부산대의 경우는 조금 뭐 3명, 4명 인원이 나오지만 나머지 대학 중에서 논술로 의학 계열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모집 인원 대비 봤을 때 거의 없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평균 등급으로 봤을 때는 뭐 다양하게 전형별로 나타나긴 하죠. 논술 점수의 어떤 경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논술을 가지고 의학 계열에 진학하겠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진학하고자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특히나 수학과학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관식으로 내가 설명해서 풀어낼 수 있느냐를 지원 가능 여부에 그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보시면 엄청나죠. 200대까지 올라가고요. 일반 학교수가 굉장히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학과 계열 우리가 대비
어떻게 이제 지원 대비하고 지원을 해야 될지 한번 전략을 세우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교과로 넣을지 종합으로 넣을지 논술로 넣을지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의 강점과 약점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넣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비율이 높고 많기 때문에 정시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가능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학 계열에 넣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일까요? 전국에 있는 영재고 학생들, 그다음에 특목고, 그다음에 과고 학생들이겠죠. 이런 학생들은 의학 계열 지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못한다고 하지만 못하게 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또 재수, 삼수 이렇게 N수생이 되어가지고 접근해 들어오는 경우는 막을 방법이 없겠죠. 이 학생들 중에 또 요즘 들어서는 이 의학과 계열, 특히 의학과 지원하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그다음에 전국에 아직 비평준화된 일반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 학생들은 일반고 대비해서 평준화된 일반고 대비해서 우수한 학생들일 겁니다. 그런 학생들도 의학학 계열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 부산의 해운대, 대구의 수성구 같은 교육특구에 있는 사립학교 학생들. 자, 이런 학교 학생들은 일단 정시 준비라든지 이제 교과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죠. 이런 학생들도 우리의 경쟁자가 됩니다. 자, 강남, 서울의 강남에 재수 종합반들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에 기숙형 의대반 재수생들 많습니다. 재수, 삼수 뭐 이렇게 있겠죠. 기숙형 학원 중에서 의대반이라고 특별히 모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대만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의대를 목표로 상위권 애들, 이 학생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작년 수능이나 자기가 합격했던 대학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 이런 것을 가지고 이 학원에 다닐 수 있는지를 미리 이제 입학 심사를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수한 학생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가서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고 1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대 재학생들 수도권에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 이미 나는 의대 학생이고 의학과에 입학했고 한 번 더 도전해서 좀 더 좋은 학교 간다면 과감히 버리고 갈 수 있다라는 학생들입니다. 이미 의대에 입시를 성공해서 경험한 학생들입니다. 또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들의 이공계 계열 재학생들 중에 의학 계열 지원을 위해서 3학년, 4학년 때 다시 들어오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일반고 또는 일반고의 최상위권 학생들 모두 경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학계열 가겠다면 이들 모두를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이들이 어떤 지원 경향을 나타내느냐가 결국 내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영재고 특목고 학생들 특징이 뭐죠? 이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 전형들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를 두지 않는 학교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학생들을 지원했을 경우 이런 학생들의 우수성을 자기들이 검증해 보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가 없는 논술 같은 경우 운영된다면 그것도 역시 이런 학생들의 목적지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학생들 중에 그럼 나도 한번 재수, 삼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겠죠. 이 학생들이 정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수능 성적 내는 게 어렵지 않은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만 좀 더, 또 영어도 아마 대부분 돼 있을 겁니다. 영재고 영어로 된 수업들도 이루어지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결국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최상위권 의학 계열에 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사고나 비평준화된 일반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들 많죠. 그다음에 강남 해운대 수성구의 교육특구 사립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교과 전형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종합 전형 또는 논술 또는 정시. 대부분 어떤 특성? 학업 역량 뛰어나고요. 교내 활동들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높은 수준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정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또는 정시 전형에 이런 학생들 지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N수하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높은 교과 성적인데 최저를 맞춰서 의대에 못 간, 의학계열에 못 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죠. 높은 수준의 최저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들 중에 이제 영재고 특목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또 이렇게 이 N수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면 종합 전형 얼마든지 가능하죠. 논술 전형 가능하고요. 정시 이들이 지원 전략 이 전형 중에 하나 정시일 겁니다.
자, 다음 지방의대 재학생들 이미 의대에 입학에 성공한 학생이라면 그 전형을 한 번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 높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일 경우가 많겠죠. 이 학생들도 역시 교과, 종합, 논술, 정시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은 최상위권 아닌 경우에 들어오려면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결국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중심으로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최적의 어떤 지원 조건은 지역 인재에서 특히 교과 전형을 중점적으로 노리는 것이 우선이다. 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경향이 있고요. 종합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한번 진학해 보겠다라고 마음먹는다는 것은 위에 있는 굉장히 우수한 집단의 학생들 또 여러 번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 인재 교과에서 합격 가능한 어떤 수준에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좀 더 도전적인 지원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선발 대상들이 누굴까? 특별한 특수한 이런 전형들을 만든 학교들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의예과에 교과 전형인데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다. 연세대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뭘 노릴까요? 이것은 면접 가지고 학생들을 골라내겠다라는 겁니다. 면접 우수한 애들. 그다음에 최저를 두지 않는 이유라는 것은 최저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는 경우겠죠. 자, 그다음에 건양대 이런 것들은 최저를 두지 않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도 최저를 맞추기 힘든 그런 학생들을 노리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인제대 농어촌이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있는데 최저를 두고 면접을 두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최저를 맞춰서 종합전형에 합격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자신의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이제 이 대학들에 합격돼서 진학을 해서 다녀야 되는 경우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최저를 없애고 면접을 두는 학교들이겠죠. 자, 이런 학교들 최저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최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전형이니까 교과 내신 성적 크게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면접으로 학생들의 우수성들을 검증해 낼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면접, 재심은 면접들이 해당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학교들의 이 주요 타켓이 될 만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을 왜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는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대하고 중앙대의 경우입니다. 종합전형이니까 교과 내신 성적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와 면접이 있으니까 수능을 치지 않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없는 경우라면 또 한번 학생들이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겠죠. 거기다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학교들은 수능 전 면접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그럼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치위에 같은 경우 교과에서 최저 없이 면접만 보는 학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최저를 두고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 경북대학교, 종합전형에서 최저 없이 면접만 보는 학교 서울대, 경희대, 원광대 이런 경우 있고요. 논술에서 연세대는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습니다. 논술 실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최저를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최저를 고려하지 않고 싶어하는 학교들은 결국 모집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이제 어떤 특성들이 이제 최저 준비가 안 되는 또는 최저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한의 SE의 약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최저가 있고 없고 면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대학이 노리는 원하는 어떤 그런 전형의 특성들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운다면 이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은 전공별 합격자 평균 등급 이상의 내신 성적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 많이 높았었죠. 그러면 그 수준 이상을 만들어내야 내가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겠죠. 자,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전공별 합격자 평균 이상의 내신 성적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종합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을 보지 않는 전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이 종합전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학업 역량 및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것은 생기부에서 갖춰야 될 내용들인데 일반고의 재학생이라면은 자 내신 성적 저렇게 최고로 갖춰야 되고요. 수능 최저
아주 높은 수준을 맞추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생기부까지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류 면접이 이제 종합에서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요. 재시문이 있다면 재시문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MMI를 치는 대학이라면은 MMI 면접에 대비한 어떤 자신의 어떤 의료인으로서의 역량들을 갖춰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논술이라면 수리과학의 심화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 특히 요즘은 과학보다는 수리 쪽으로 많이 논술이 경향이 이제 수리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고난이도 문제들,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과 사고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얼마큼 잘 풀어낼 수 있느냐가 합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또 대부분 있으니까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분석해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평균 등급이 얼마냐? 이건 교과 종합에 지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전국연합평가에서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점수는 얼마냐? 등급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점수에서 수능의 어떤 등급 구분이 되는 원점수 수준 이상을 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표준점수는 뭐 시험마다의 어떤 특성이 달라지니까 100분위에서 아까 봤듯이 98%, 99% 이상의 100분위를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냈을 때 최저 맞추는 것이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정시도 지원 가능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수학과학의 원리, 이해와 심화 정도, 이것은 이제 논술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의 어떤 문제풀이 능력이 뛰어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논술 전형도 준비 가능하겠죠. 자, 왜 의료인이 되려 하면 어떤 의료인이 되고 싶은가? 이건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의사나 이 수의사, 한의사, 약사 이런 경우는 사람들의 생명이나 어떤 생명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적성이나 인성 면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강합니다. 진로 비전을 정한 후에 진로 개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그 노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의대에 지원하는 평균적인 수준, 의학계열에 지원하는 평균적인 수준 이상인가? 이런 것들이 자신을 점검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딜레마 상황에서 합리성과 공동체 이익을 우선해서 판단하나? 이것은 MMI에서 요구하는 어떤 상황 설정에서 면접 준비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나? 이것이 어떻게 사회성이고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나를 내가 이제 의료인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를 대학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교과전형에서 이제 학업 역량 평가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준비된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시 가능할까의 문제인데요. 수능에서 이제 갈수록 이제 재학생들의 비중이 좀씩 줄어들죠. 그럼 누구? N수생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의 결실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평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어. 근데 그게 수능 성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N수생들 중에 수능을 굉장히 준비 잘해서 높은 성적 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정시 합격자들의 최상위권 대학의 정시 합격증의 60%, 70% 가까이는 N수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수능 성적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학평, 모평에서는 같은 학년의 재학생들하고 비교했던 것이라서 내 위에 이제 성적 좋은 N수생들이 또 들어오죠. 수능 결시율 12%는 어떤 학생들이겠습니까? 수시에 미리 합격을 해서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결국 중하위권 대학들에 지원해서 미리 발표 남으로써 수능을 안 쳐도 되는 학생들이죠. 그럼 중하위권 아래쪽에서 한 10% 정도 빠집니다. 그럼 내 성적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학평과 이 수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수능 평가 결과를 보면 1, 2등급의 50% 이상은 N수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98%, 96%를 내서 1등급을 받았다. 그럼 학평에서는 가능하지만 수능에서 98%, 96% 수준을 받았다. 그러면 1, 2등급 50% 이상을 N수생이 가져갔을 때 나는 결국 1등급에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능은 수시 최저 충족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학생에게는 현명합니다. 선택형 수능으로 상위 재수생이 증가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정시 지원은 재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능 고득점자 중 N수생이 증가하고 있고 정시는 N수생의 우위인 현상이 의학계열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시가 가능할지를 한번 가늠하는 또 하나 잣대인데요. 2022년 수능 채점 결과인데요. 국어 표점 만점이 149점이고요. 수학은 147점, 탐구, 생명은 72점, 지구과학은 74점이었거든요. 이 학생들 전부 다가 1등급인 학생입니다. 1등급인데도 표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학생 구분이 생기고요. 100분위로 봤을 때도 자 100, 99, 98, 97, 96.
5개의 성적으로 구분되겠죠. 자, 그래서 정시는 표점 싸움이기 때문에 자, 96%에서 131점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수능 최저에서는 최고 점수이지만 자, 이 정시로 왔을 때는 이 1등급 안에서 최하의 점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45점 국어, 수학 145점, 탐구 1 69점, 그다음에 탐구 71점을 받았다. 이 학생의 점수를 총점 내보면 430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도를 받아야 서울대 배치 점수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 싸움은 표점 싸움이기 때문에 수시의 등급 싸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재학생들 의학과를 준비한다면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된다? 교과 성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도전한다고 했을 때 이 상이 높아진 교과 성적의 최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느냐가 내가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수능은 재학하는 중에는 최저 맞추는 어떤 용도로 최대한 어떤 이제 1등급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충분히 의학계열에 지원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학생들과 이제 활동을 통해서 종합전형도 가능한 수준으로 맞춰가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학계열의 이제 모집 인한 아니면 전형 결과 그다음에 지원 전략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쨌든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라면은 지역의 지역 전형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업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의학계열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점 마지막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